이러나 저러나 결국 답은 반도체인 걸까요? 미 연준이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대한 믿음은 굳건한 모습입니다. 네, 주요국들의 금리 인상 움직임 속에서 이 반도체주는 지금처럼 계속 고점을 높여갈 수 있을지 오늘 오후장 체크포인트 시간은 김장열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리서치 센터장 모시고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야, 센터장님. 네네. 업계 한 3, 40년 계셨죠? 뭐 내가 70대 하고 3, 40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네.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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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00피입니다. 네, 그러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좋게 보면 됩니다. 흥분하지 마시고 이제 시작일 수도 있으니까. 네. 이제 시작일 수도 있으니까. 그럼 코스피 목표치 대략 어느 정도로 보세요? 목표치는 제가 2주 전에, 2주하고 며칠 전에 그 타 방송에서 네. 그거 홍보해드려야지 한국경제에서. 어머. 네. 얘기하면 안 돼요? 거기서 물어봤을 때 9,500까지 6월 달 중에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전제 조건은 매크로가 아주 큰 돌발이 아니면 삼성 하이닉스만 가도 9,000 넘는 거는 시간 이슈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거 봤고요. 그 오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마이크론 실적이 뭐 크게 이상한 짓을 안 하고 미국 하이닉스 ADR 뭐 이렇게 대충 되면은 9,000 안착할 수도 있고요. 네, 그 이상을 향해서 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외국인들의 수급을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코스피 거래소에서 외국인들이 다시 좀 돌아오나 했는데 지금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팔고 있고 3거래 연속으로 다시 매도로 전환이 됐잖아요. 네, 네. 외국인들은 언제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쉽게 안 돌아오죠. 그 리밸런싱, 주가가 올라갈수록 계속 리밸런싱의 욕구 내지는 그 필요성은 국내의 큰 기관들도 사실은 원래 자연스럽게 나오는 건데 우리는 규제 아닌 규제 내지는 자율적인 어떤 그런 수능도 있으니까 그 쉽지 않다 하더라도 외국계 큰 기업은 큰 기관들은 그 매달은 아니더라도 분기 한 번씩 해요. 그러니까 그 어느 시점인지 모르지만 주가가 많이 올라갔으면은 비중을 한국에 대한 비중을 싹 바꾸지 않는. 그러니까 한국에 대한 비중을 바꾸면 들어오죠. 언제 들어옵니까? 한국의 비중. MSCI 선진국 편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 네. 아니면 우리나라가 그런 거 우리나라가 금리를 확 올려요. 근데 오늘 미국이 올린다잖아요. 근데 오늘 그 18명에서 9명이 금리를 올린다. 근데 거꾸로 9명은 금리를 안 올린다 했어요. 그렇죠. 네. 근데 문제는 금리를 올린다는 9명에서 5명이 금리를 2번 올린다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2번 올려서는 금리 차이가 좁아지지가 않죠. 우리는 3번 올려야 됩니다. 금리 격차 좁히는 게 필요한 것이 예전에는 안 필요한 게 아니고 예전에는 우리나라 성장률이 부족해서 성장률 올리는 게 중요해. 근데 성장률이 이빨 올렸잖아요. 네. 삼성하이닉스 갖고. 그죠? 더 이상 어떻게 올려? 올해 2.7%하고 내년에 3%? 그건 쉽지 않거든요. 성장률은 내년에 둔화되니까 그러면 성장률은 이미 기여를 한 거예요. 알게 모르게. 그러면 남아있는 게 국민연금 쪼고 뭐 하고 해가지고 뭐 어떻게 합니까? 외국인이 한국을 리레이팅 해갖고 어디 편입돼가지고 패시브 자금이나 패시브 자금을 미리 선행해서 스마트폰에 들어오는 게 아니면은 없죠. 금리 격차 주는 게 이제는 필요한 거예요. 미국만큼 쫓아가더라도 쫓아가지 않으면 더 벌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것이 리스크가 될 소지가 있죠. 계속 리밸런싱 하는데. 그런데 삼성하이닉스는 여전히 목표 주가와 괴리가 아직은 있으니 그거 가지고 가는 거고 그거 가지고 가니까 나머지는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까 나머지를 죄다 파는 겁니다. 코스닥만 파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보세요. 뭐 조선 방산 다 빼잖아요. 네. 살아남는 건 반도체 하나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봤을 때 그리고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백화점 워낙 약세가 되니까 외국인이 와서 사겠죠. 그 탄력이 좀 더 붙겠죠.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사실 내적으로는 애매한데 시가총액이 이게 반도체가 60%,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른 거 합해서 이익의 기여는 70몇 프로니까 이거를 70% 갖고 있는 사람은 해피할 것이고 조금만 부족하면 그 조금 부족한 만큼 좀 찝찝하고 이런 상황인데 환율은 도움이 안 됩니다. 그거 우리가 리레이팅이 돼야 돼요. 금리를 좁히거나 금리 세 번 올리면 괜찮습니다. 네. 근데 말씀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 와중에서 네. 지금 우리 코스피 지수가 9,010선을 넘었고요. 코스닥이 그런데요. 한번 코스닥 보여주실까요? 999포인트예요, 코스닥이. 천 거꾸로 합니다. 네, 이게 코스피가 7,000P를 넘을 때 코스닥이 1,000스탁 얘기가 나왔는데 맞습니다. 코스피는 여전히 그 뒤로 계속해서 추세를 했는데 코스닥은 오히려 후퇴했단 말이죠. 아까 말씀 중에 타방송국에서 6월 말에 한 9,500포인트까지 봤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코스닥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코스닥은 예측을 안 했죠. 그리고 예측을 안 했지만 갖고 계신 분이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정책발로 한번 이게 살짝 올려줄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닥을 다질 수 있는데 바닥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데 올라가는 거는 이익이 나야 돼요. 이익이 나고 내러티브하고 이익이 잘 콤비네이션 돼야 되는데
첫째 세지 않으니까 처음에 제가 1000에서 1300 부를 때도 그거는 뭐 비중을 10%, 20%, 30% 산다 그래서 그거 그냥 위험하다. 10% 이내만. 혹시 모르니까 10% 하는 것도 요즘은 아까울 수 있지만 10%면 나중에 올라올 수 있잖아요. 바닥을 찾을 수 있으니까. 그 정도 역할, 정책적인 거. 이익이 들어와야 돼요. 근데 이익이 들어오는데 그나마 앞쪽에 있어서 중간에 좋았던 거는 소부장이 그래도 괜찮았던 거잖아요. 네. 소부장이 없었으면 이거 완전히 절로 갔습니다. 소부장이 많이 올랐어요. 오늘 어저께 매체 사이 내려가고 있지만 그거는 대형주에 대비했을 때 우선순위가 뒤진 거지 근본적 문제가 아니고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소부장에서 싼 게 남은 게 없단 말이에요. 싼 게 없어요 이제 소부장에서.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거고 그나마 넘버가 그래도 그나마 나오는 거는 반도체 소부장, 2차 전지, 바이오 중에서 소부장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부장 없었으면은 그게 애매하면은 이게 더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측면에서는 좀 우울한 거죠. 예, 반도체 좋다고 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투자를 한다고 그러고 하이닉스가 마진도 챙겨준다고 그러고 뭐 사실은 소부장 열심히 하시는 분들의 그 미국의 다이렉트 빅테크와 거래하고 하는 거 뭐 기판주 같은 건 탄탄하거든요. 그러면 수급이 안 가잖아요. 더 이만큼 가고 더 이상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 코스닥에 가려면 바이오 이게 가야 되는 거지. 네. 근데 바이오는 금리 영향을 받죠. 우리나라 금리가 아니고 미국 금리인데 둘 다. 하여튼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 안 그래도 빠지는데 삼성 하이닉스나 반도체가 확 빼니까 수급이 어제 이어서 약간 과하게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상황 때문에 유감스럽게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IT 투톱만 놓고 봤을 때 네. 지금 SK하이닉스는 거의 7% 가까이 급등이 나오면서 270만 원 선도 코앞에 두고 있거든요. 네네네. 이게 그 ADR 상장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하이닉스가 더 가는 거예요? 그것도 어저께부터는 이제 못 오던 사람들도 이제 반영을 한 거고 어저께 수요일이었나? 어제가 수요일. 네, 수요일이었죠. 네. 그러니까 빠른 사람들은 월요일부터 그거를 느꼈던 거라고 보여야 돼요. 지난주는 매크로 때문에 정반대로 공포가 왔지 않습니까? 네. 제가 그때 공포 제가 방송을 월요일에 할 때 190만 원 삼성전자 하이닉스 190만 원 삼성전자 29만 원 하면은 목표 주가 평균은 여러분들이 아는 목표 주가보다 낮은 거예요. 높은 게 많잖아요. 평균에서 30%를 할인하더라도 안전 마진이 충분히 할인되는 그 지점에 가면 거기다 대고 파는 거는 진짜 바보 같은 짓이다. 라고 말씀드려서 그때 안 팔고 버티신 분, 혹시라도 사신 분은 굉장한 사람들이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했으면 일주 사이에 40% 먹었습니다. 이론적으로 따지면 30% 하이닉스만 가지고 일주 사이에. 근데 그때 버린 사람들은 일주일 사이에 30% 날라간 거죠. 하이닉스 갖고 계시면 그거를 자기가 계좌가 5천만 원이면 그걸 1,000만 원 했겠어요? 그거 생각해 보세요. 30% 날아가면 일주일 사이에 600만 원이 날아가는 거예요. 이런 식이기 때문에 손을 함부로 대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공포에 팔면 안 되고요. 공포에 사는 연습이 아직 안 됐으면 일단 안 파는 거. 그러니까 뽕을 사면 안 돼. 또 오늘 이제 9천 넘었으니까 오늘 이제 이 순간보다 막 산다. 네. 그렇죠. 그나마 사도 괜찮을 수 있어요. 쓸데없는 걸 버리고 사면 괜찮은데 지금 사면 또 한 3, 4%는 언제든지. 아니 마이크론 보세요. 마이크론이 오늘 올랐는데 마이크론도 우리는 변동성 아셔야 돼요. 한 종목 이제 10% 가고 5% 빠지고 계속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지 사고 다시 밑에 팔고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오늘 사면 좋은데 앞으로 가서 마이너스 5% 각오하셔야 되고 오늘 사는 거 만큼 오늘 사는 거 이상의 금액을 충분히 버퍼를 또 갖고 있어야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사는데 내일부터 살 돈이 없네? 이러면 안 돼요. 내일 살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다른 거 버려야 돼요. 다른 거 그게 뭐 어느 섹터라고 얘기 안 하지만 탄력이 없는 주식은 과감히 버리고 요거 내려올 때 더 살 수 있다. 이런 거 하면 오늘 사도 돼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당분에서 하는 거는 오늘은 뭐 이 정도면 이제 잠깐 풀백 하시고. 그러니까 말씀 쭉 들어보니까 선택과 집중이 매우 필요한 시기다라는 말씀 주시는데 자 약간 진부하긴 하지만 그래도 오늘 같은 날에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입니다. 네. 자 지금 SK하이닉스가 거의 7% 가까이 수익을 네. 내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ADR 상장 이슈도 있지만 있죠. HBM4E 오늘 발표된 거? 네, 이거 오늘 발표됐잖아요. 네, 12단 적출 샘플. 네. 그러면 우리 SK하이닉스에 대한 우려감이 네. HM3에서는 SK하이닉스가 해자. 네. 하지만 4E로 오면서 삼성전자한테 뺏겼다. 네. 근데 오늘의 이 뉴스는 네. 어떻게 해봐야 될까요? 그 처음에 삼성전자가 HBM4E를 처음에 한다 했을 때 제가 판단을 유보했던 이유가 하이닉스가 얼마 뒤에 따라오는가 봐야 된다고 제가 그때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저희 구독자들은 야사실 것 같아요. 제가 7월까지도 하이닉스가 무슨 소리가 없으면은 그때는 이거 내년도 이슈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네. 7월 안 됐죠? 나왔죠? 그럼 됐습니다. 스펙 보니까 거의 똑같더라고요. 근데 진짜 물량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그렇다고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다시 압도하냐 이거는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이닉스는 기본적으로 HBM 있고 이 밑에 베이스 다이라고 로직 칩이 있고 그거 있고 여기 GPU가 있는데 이 베이스 다이부터 TSMC가 맞거든요. 삼성전자는 이걸 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코스트 스트럭처상 삼성이 앞설 수 있다는 게 원래 HBM4E에서의 준비이기 때문에 삼성 하이닉스가 지금 한 달 정도 뒤어서 나온 것 자체 제가 말한 7월까지 안 가고 나온 게 다행스럽고 문제 없구나 하지만 그렇다고 HBM4E 내년 갔을 때 삼성 하이닉스가 붙어서 삼성이 뒤지냐 이거는 개념이 다른 거니까 나올 건 나왔네. 진정한 승부는 한 9월, 11월 가서 내년도 프라이스 네고시에이션 하고 뭐 스펙에 대한 거 할 때 그때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SK하이닉스가 뛰면서 SK스퀘어도 네, 또 역사적인 맞습니다. 최고가를 경신했고 네, 오늘 맞습니다. 삼성전자보다도 삼성생명이 상승폭이 더 크거든요. 그렇죠. 지분을 갖고 있는 쪽들에 대한 투자 지금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삼성 하이닉스가 시가총이 많이 크잖아요. 삼성 하이닉스가 오늘 1,900조 됐나? 네, 1900조를 벌써 넘었네요. 넘었죠. 그 삼성 그러니까 이 무겁잖아요. 삼성전자는 낑낑낑 가니까 짜증나고 하이닉스는 너무 많이 가서 이거 비중을 그렇다고 비중을 자기 그 포트에서 기관들이 30%씩 못 시잖아요. 룰이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거 룰을 안 갖고 있지만 하이닉스에 대한 비중을 온전히 향유하고 싶죠. 적은 돈으로. SK스퀘어 시가총 해봤자 얼마입니까? 280조, 300조? 300몇 조 아닙니까? SK스퀘어가 SK 갖고 있는 지분이 20%인가 뭐 될 거예요. 하이닉스 지금 1900조 곱하기 0.2 해가지고 50% 할인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 SK스퀘어 시가총액에 거의 한 SK스퀘어 그거 빼고 나면 SK스퀘어는 한 50조도 안 남을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가는 게 네. 이 익스포저를 여기서 향유하고 싶은 겁니다. SK스퀘어는 조금 더 명백하게 1년 전부터 보였고 삼성생명은 다른 관점에서 별로 안 보다가 삼성전자를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삼성물산 갔다가 삼성생명 갔다가 하는데 왜 그쪽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앞으로 계속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우리 김장열 센터장께서 메모리 반도체가 주도주가 될 것이다. 작년부터 계속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도 매우 집중해서 보고 계시는데 네. 시가총액 아까 말씀 주셨기 때문에 네.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지금 2079조, SK하이닉스가 1912조, 둘의 갭 차이가 70조도 안 납니다. 우선주 포함하더라도 한 2,200조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자, 시장에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만약에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이 네. 삼성전자를 역전하면 지금의 강세장의 가장 정점일 것이다. 네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과거 사례로 봤을 때 일리가 없는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근데 그거 하나 일리 있을 수 있다는 거 하나 들고 봐요. 그 만약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삼성보다 더 앞으로 더 간다. 속도가 빠르다. 바보 30%하고 삼성전자가 15% 가면은 뭐 그거 따라가는 거 사실 아니고 그렇게 갔을 때 하이닉스가 절대 주가가 얼마까지 가는가 보자고요. 지금 평균 목표 주가 최근에 나온 게 한 300 그러니까 지금까지 과거 거 다 낮은 거 합하면 270만 원이에요. 네. 그러니까 평균 목표 주가 온 거야. 이제 분기점인데 최근에 높아진 목표 주가를 기준으로 하면 한 350만 원까지도 갈 수 있고 400도 있지만 노무라는 500만 원도 예, 얘기하는데요. 이제 그거는 내외주로 하더라도 그러면 340만 원이니까 얼마예요? 여기서 270만 원, 70하면 한 30%는 아니더라도 37, 한 25%더 올라가는 거죠. 네. 25% 올라갈 때 삼성전자가 한 5%밖에 못 간다. 그럼 역전되는 거죠. 그렇죠?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 5% 정도 10%면 37만 원 안 될 겁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를 봤을 때 좀 언더하게 돼 있고 하이닉스가 이제 얼만큼 다 올라갔을 때 웬만큼 다라는 게 내년도 실적을 아직은 안 땡겼을 때 그런 분기점에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가 시가총액이 20몇 %고 앞서간다면 일시적으로 어떤 노이즈가 나오든 간에 그거에 대한 우려움이 생길 거예요. 근데 그게 나오는 시점이 나온다 하면은 네. 그게 9월 10월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요? 예, 그럼 9월 10월에 나온다 하면은 그때가 반도체 가격이 지금 이렇게 고공행진 가격 상승률이 좀 둔화가 확연히 보일 수 있는 첫 번째 시그널이 아마 9월에서 11월 사이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9월이 10일지 모르지만 주가가 올라가는데 우리가 하이닉스가 25, 30% 가고 삼성전자가 못 가면은 그럼 역전될 가능성이 그 시나리오 될 수 있는 거죠.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겠지만 그 시나리오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단순히 역전되는 게 아니고 그게 우연찮게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변곡점이라고 할 수 있고 어떤 그 비관적 쪽에는 반도체 가격이 내려간다? 아니면 더 이상 가격이 안 올라가요. 그 얘기하는 11명, 12명 중에 1명은 보통 9월, 11월에 가격이 둔화된다 보기 때문에 네. 그 시점까지 이제 올라가고 벌어진 걸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 벌어졌던 게 삼성이 여기 있고 하이닉스였는데 이게 되면은 그게 그 시점에 공교롭게 맞아떨어질 수 있죠. 그러니까요. 말씀을 쭉 들으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네, 그리고 가능성이 만약에 시기적으로 보면 한 가을쯤, 9월쯤 이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런데 그때쯤 희망 회로를 좀 돌려보면 네. 우리 코스피 지수는 한 10,000포인트가 훌쩍 넘겠는데요. 넘어갔죠. 그럼요. 그러니까
그 전에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저번에 말씀드린 매크로가 압도할 때 지난주처럼 이런 게 압도해야 돼요. 근데 오늘 금리가 올라간다는 자체는 알고 있었는데 두 번 했다는 게 헷갈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영향이 어떻게 되는지 종전에 유가가 70불 초반까지 내려가는지 이런 게 컴비네이션 돼가지고 이게 좀 더 수그러 들면은 좀 골고루 갈 것이고 그리고 골고루 안 가고 애매하게 가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특히 하이닉스만 독약청처럼 비슷하게 갈 소지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9,000만을 가더라도 어떤 구성으로 가느냐에 있어서는 모든 사람이 해피할 것인지 집중적으로 갈 것인지는 그거는 바라는 거하고 실제 어떻게 되는 거는 지켜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K자 또 쏠림에 의해서 이렇게 앵커링 하니까 확실히 그 내용이 좀 중요하다라는 것인데 자 김기현 아나운서 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삼닉기 들어본 적 있어요? 삼성전기. 네, 들어본 적 있으세요? 네. 요즘에 삼성전기 갖고 네. 세상이 또 요동치고 있습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그래요. 네, 또 다른 주도주로서 네네. 삼성전기가 계속해서 올라올 것 같다. 맞아요. 김정일 올라왔죠. 센터장은 어떻게 보세요? 예, 그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300만 원 리포트가 나왔을 때 그 순간에 따라가지 않아도 되는데 지난주 똑같은 얘기예요. 곱하기 0.7 정도 가면은 들어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삼성전기는 MLCC하고 기판인데 두 개가 하루는 이거 계속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게 올라가는 건 저겁니다. 다 MLCC가 부족하다는 걸 알고 있는데 트렌드 포스에서 나오는 게 이제 고성능 어차피 부족하니까 네. 그 에이직 우리 그 GPU 만들고 GPU 말고 GPU 비슷한 게 커스텀 에이직이잖아요. 이게 고성능화 되면서 MLCC가 많이 필요한 거예요. 에이직이 그러니까 GPU 쪽에 해당되는 그게 그래서 어떤 예를 들었는데 처음에는 그게 보드당 MLCC가 47 마이크로 페럿 같은 경우에 1,440개인데 그걸 외우지 마시고 새로운 보드에는 7배가 들어갑니다. 7배요? 그래서 이제 이게 고사양 쪽이 비중이 적어서 그랬는데 내년도 되면 고사양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어차피 에이지, 그러니까 애플리케이션 우리 그 반도체 우리 GPU 자기나 설계하는 커스텀 에이지 이쪽이 되니까 어차피 승부를 고성능으로 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럼 MLCC를 고성능 쪽을 많이 써야 된다. 개수가 확 늘어나는 거예요. 이 뉴스가 트렌드 포스 발로 오늘 아침에 나왔어요. 그전에는 MLCC 가격 오른다. 20%, 10% 이게 4월, 5월, 6월 계속 확인된 거고 그 MLCC도 쇼티지가 돼서 주문하더라도 이게 9주, 뭐 6개월 이렇게 늘어난다 이런 얘기였고 그다음에는 기판, CPU가 바뀌니까 CPU 기판이 대형화되니까 기판할 수 있는 건 이비덴하고 삼성전기밖에 없다. 근데 삼성전기는 기판도 하고 MLCC 둘 다 하니까 미국, 일본의 무라타하고 이비덴이 뭐 48배, 60몇 배 가는데 우리가 50배 못 갈 거 뭐 있어? 라고 치솟았는데 포버가 왔을 때 목표 주가가 300만 원 치웠거든요. 이 300만 원 친 거는 PER 내후년 거 50배니까 좀 부담이 확 올라간 각도 때문에 늘어났는데 지난주에 결국은 매크로 때문에 확 빠졌을 때 목표 주가 한 250만 원 평균인데 원래 250만 원. 거기서 0.8이나 0.75 정도 하면은 네. 매크로를 좀 컨선했을 때가 지난주에 180만 원, 170만 원 갔지 않습니까? 그때가 기회였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 220만 원 정도 왔을 때 어떡하냐? 네. 평균 250만 원은 이제 30%밖에 없지. 근데 여기서 사는 건 조심해야 되는데 여기서부터는 본인 마음이 300만 원 목표 주가가 더 올라간다는 그거에 확신과 대해서 믿음. 어느 정도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안 네. 그러면 여기서부터 또 물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말한 것처럼 기회가 올 때는 매크로 때문에 펀더멘털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주식이 같이 흔들렸을 때 목표 주가가 0.8 벌어지면 산다. 이렇게 하면은 삼성 하이닉스 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마이크로도 마찬가지. 마이크로 목표 주가가 1,100불 이렇게 1,200불 나왔을 때 0.8 하면 900불 이하일 때 살 수 있고 800불 때일 때 거꾸로 1,000불 가까이 갔을 땐 팔아야 되는데 거꾸로 한 사람들은 요 2주 사이에 엄청나게 뒤집박죽 됐거든요. 네. 차라리 눈 감고 닫아버리는 게 낫지. 그러니까 삼성전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250만 원 하면 200만 원 이하에서는 트레이딩을 접근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 넘어갈 때는 그때 처음 들어가시는 분은 300만 원 목표 주가 최고가인데 이게 여기서 멈출 것이냐 다음에 어떤 것이 나올 것이냐 그런데 오늘 나온 이 뉴스를 봤을 때는 계속 갈 가능성이. 뭐 같은 그렇게 생각하셔갖고 어림잡아 그러니까 눈빛으로 말씀하셔갖고 네. 제가 대답을 드려야 될까 말까 했는데 아까 말씀 중에 네. 이런 게 생기겠어요. 김장렬 법칙. 네. 목표 주가 평균에 0.8을 곱해라. 네. 매크로가 안 좋을 때 0.7까지 그러니까요. 지난주 있었죠. 아, 네. 그 정도면 진입 시점에서 목표 주가를 바라볼 한국에서는 적당하다. 그게 현대차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나쁘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삼성 하이닉스는 이익이 계속 타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매크로가 흔들리니까 0.8, 0.7까지 내려가지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쪽은 매크로보다는 내러티브가 세잖아요. 넘버보다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목표 주가가 120만 원 나오고 90만 원 나오고 80만 원 나오고 나왔지만은 그거야말로 내놓에 있는 게 아니고 철저히 평균해가지고 해보세요. 그럼 80만 원 정도밖에 안 나온단 말입니다. 그럼 0.8하면은 64만 원 이하에서만 살아야 돼요. 근데 그 이하에서 사는 사람은 다 물려요. 그리고 수급이 뺏기면 또 찝찝하게 밀려. 예, 그러니까 이런 패턴으로 가면은 엉뚱한 거 집으면 참 괴롭습니다. 그러면요, 센터장님, 전력에 대한 병목 이야기도 계속 네, 나오잖아요. 지금 전력 전선 쪽 종목은 일부 전선도. 급등하는 게 있기는 한데 네. 그 변압기 3사는 오늘도 좀 큰 폭으로 빠져서요. 네, 네. 이쪽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펀더멘털 이상이 아무것도 없죠. 그쵸. 다만 수급이 삼성하이닉스 그다음에 얼마 전에는 소부장까지 갔으니까 그거보다 우선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 똑같이 생각하세요. 그 목표주가 나오잖아요. 평균. 그 평균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효손중공업, LS 일렉트릭 목표주가 평균 있잖아요. 네. 그 곱하기 0.7까지 내려갔는지 확인해 보세요. 0.7 내려갔을 때도 내려가서도 한 달 쉰다. 그럼 뭔가 펀더멘털이 이상이 있는 거고 0.7 버티면서 왔다 갔다 하면은 그거는 새롭게 못 들어가신 분을 진입할 수 있어요. 단 우리나라가 수급이 삼성 안에서 몰려있기 때문에 순서가 얼마나 빨리 올지 모른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의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하지만 0.7 정도는 보통 다 접근할 수 있고요. 단 커버가 많이 돼야 돼요. 뭐 최근에 뭐 한 보름 봤는데 한 달 봤는데 리포트가 5개밖에 안 3개도 없네. 이런 거면 그 풀링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큰 종목들은 이게 적용이 많이 되는 편이고요. 만약 하나 0.7 들어갔는데 순서가 좀 늦게 오네. 네. 그래갖고 참 재수없게 0.6개죠. 0.6이 깨져. 그러면 자기가 들어간 것 따지면 한 10몇 프로 손실 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0.7 들어갈 때도 0.6까지 빠질 수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완벽한 리더는 아니기 때문에. 0.6에서 만약에 무너지면은 보통 손절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0.7부터 들어갈 때도 0.7다. 그래서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조금 이게 분할해서 하지만 그때도 용기를 못 낸다면 그 펀더멘털에 이상이 있다고 본인이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접근하시면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참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진위 시점에 대한 고민거리가 있는데 맞아요. 김장렬 법칙이라는 게 또 생겼네요. 맞아요. 자, 마지막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바야흐로 금리 인상 시기입니다. 그렇죠. 금리 인상의 수혜주가 뭘까라고 생각하면 오늘 우리 시장은 결국 전자닉스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그래도 어떤 레포트는 이런 게 있던데요. 오히려 증권주를 봐야 된다.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리가 올라가면 증권주는 파지티브하지는 않죠. 예, 당연히 신용으로 사시는 분도 계시고 당연히 금리가 높아지면 다른 섹터들이 보통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식시장이 영향을 받아서 네거티브하게 반응하는 게 맞아요. 그러면 같은 거래가 되더라도 다운 사이즈가 되기 때문에 좋은 게 아닙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코스피 9천 간 거하고 증권주가 똑같이 못 가는 이유가 이런 거죠. 상당히 많은 거래량을 하는 것은 코스닥이나 다른 스몰캡도 해야 되는데 그것들이 이제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이제 그 증권주가 예상보다 금리 오늘 오른다는 얘기하기 전부터도 안 갔잖아요. 네. 그게 내버리는. 근데 금리를 인상하면은 그러면 안 좋죠. 안 좋은 거니까 순서는 미뤄지는 거고 그리고 좀 곡해된 게 있는데 오늘 그 미래에셋증권인가요? 자사주 맞아요. 하잖아요. 3천억 원. 오늘 많이 빠졌으니까. 네. 그 전에 올라간 거 자체가 뭐 스페이스X가 뭔가 해서 왜곡되게 올라간 거를 소화시키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예, 그런 것도 필요하죠. 신영증권 같은 자사주도 뭐 이렇게 매각하고, 그러니까 좋고 나쁜 것들이 해서 본업 자체로 평가되는 시점에 오면은 지금 밸류는 금리가 뭐 3번, 4번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면 사실은 싸요. 하지만 들어가는 타이밍에 대해서는 그런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것도 삼성증권하고 키움증권하고 한국금융지주하고 미래에셋하고 다 다른 거죠. 그러니까 미래에셋은 그런 의미에서는 회사가 그렇게 했다는 건 거꾸로 얘기하면은 단기적으로는 바닥일 수 있지만은 사람들이 그렇게 실망했기 때문에 다시 들어올 것이냐는 퀘스천이고 어닝이 많이 거래가 많이 되면 결국 키움하고 삼성증권인데 웰스 매니지먼트로 간다 하면 삼성증권이 안정적인데 막 올라갈 땐 재미가 없고 키움은 마켓을 잃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소규모 소형주가 거래가 많이 되지 키움이 많이 올라가요. 대형주 위주로 되면 사실은 길게 보면은 그냥 미국도 이거 골고루 갖고 있는 웰스맨 골고루 갖고 있는 키움보다는 삼성이 더 안정적이죠. 근데 안정적으로 하려고 증권주도 안 하잖아요. 한번 먹어서 크게 먹으려고 하잖아요. 그거는 철저히 완전히 사람들이 버렸을 때 들어가는 건데 이게 꼬여서 그 타이밍이 좀 잡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면서요. 오후장 체크포인트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장렬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리서치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